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국민의힘 손수정 미디어 대변인, SBS의 최선호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손수정 대변인은 요즘 뭐 어떤 게 가장 관심이 가세요? 당내 상황에 관심이 갑니까? 민주당 상황에 관심이 갑니까? 어떻습니까? 당내가 지금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선도 다가오고 그 안에 빨리 어떻게 보면 좀 통합도 되고 한 네. 목소리 내야 되는데 그 당내 활동이 조금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는 상황이죠. 장동혁 대표 네. 걱정이 좀 됩니까? 오늘 또 승부수를 딱 던지셔가지고 다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조금 헤드라인 잡힌 게 예. 재신임 투표를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니까 다들 뭐야 재신임 투표하는 거야? 막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 전화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장동혁 대표 기자들 만나서 한 얘기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재신임 투표 묻는 거다, 어떤 거다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선호 의원. 알아듣겠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조건부 뭐 당내 투표 뭐 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저는 이제 뭐 결국 누구라도라고 했지만 말은 누구라도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중에서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국회의원 그러니까 뭐 친한계든 아니면 뭐 대안과 미래에 있는 뭐 이른바 소장파든 누구든 간에 국회의원 하나의 세력으로서 나한테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단체장이 자신의 직을 걸고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안한다라면 투표 가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요.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원 투표하면은 이긴다. 받는다. 이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2024년 7월에 한동훈 그 당시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때 그때 당심과 민심 똑같이 63% 받아가지고 됐지 않습니까? 그때의 국민의힘과 1년 반 정도 지난 지금의 국민의힘은 다른 당 같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권리당원이 아니라 책임당원이었죠. 예, 책임당원이 70만 명 정도, 70여만 명이었는데 지금 100만 명이 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120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0만에서 50만 정도 새로 들어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큰 주류랄까요? 이게 바뀌었고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자신감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 나는 걸 자신 있으니까 걸 테면 걸어봐. 이런 얘기를 한 거라서 승부수 정면 돌파 이런 뭐 평가들이 나오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의 어떤 그 협박 압박 뭐 이런 느낌도 들 것 같습니다. 승부수가 되려면 조건부가 아니라 그냥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면은 그게 승부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 내일까지 시간도 짧아요. 내일까지 누군가가 나에게 재신임을 물어라 사퇴하라고 요구한다면 그 요구한 사람이 안 나타난다면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퇴도 본인 직도 못 걸 거면서 왜 당원에 이제 투표로 당 대표가 된 우리 이제 장동혁 지도부를 흔드냐? 그것도 못 할 거면서 왜 흔드냐 이제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테토남 같은 매력을 테토남 같은 매력을 이제 풍기면서 그러니까 정치하려면 이 정도 결기는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던지는 거죠. 지금 뭐 당 내에서 나오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재신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 안 되거든요. 계속 흔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선 전에 한번 끊고 가자. 한번 매듭 짓고 가자라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손수정 대변인 생각은 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테토남 소리를 들으려면 그냥 걸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재신임을 하겠다가 지금 메시지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재신임을 요구하는 너희들 예. 당신들은 네. 아무것도 걸지도 않고 아무 정치적인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당을 이렇게 분란으로 흔들어도 되느냐 이제 네. 여기에 방점이 찍힌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대안과 미래 김용태 의원이 재신임 하자 얘기 처음 꺼냈잖아요. 그다음에 뭐 친한계를 이제 위시해서 어쨌든 뭐 사퇴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근데 그들 중에 누구든 탈당 같이 뭐 한동훈 대표가 탈당하겠다라든지 네. 비례대표들은 탈당하면 국회의원직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본인들은 정치적인 걸 걸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 24시간 필리버스터 했죠. 단식했죠. 이렇게 지금 직 걸고 승부수 던진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말보다는 발이 움직이는 이런 정치를 보여주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뭐 손수저 대변인 얘기는 들었고요. 강성필 부대변인 의견을 듣기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벌써 반응을 보였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의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께서 들으신 그 발언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또 어떤 반응 보였는지. 근데 오세훈 시장의 반응, 오세훈 시장은 이미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그만두라고 요구했던 정치인이거든요. 같은 당에 있긴 합니다만 오세훈 시장의 반응은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직을 걸고 하라. 참 실망스럽네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걸어라.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직을 주셨고 시장직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해라. 이건 공직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이 해주실 겁니다. 뭐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하고는 이제 같이 갈 수 없다는 게 최선 의원 분명해 보입니다. 저 발언의 강도가 뭐 좀처럼 이렇게 낮아지진 않아요. 실제로 지금 이제 그 고성국 씨를 예. 비롯해서 다음은 고성국 씨는 그 뭐 보수 유튜버 그렇습니다. 예, 예.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를 비롯해서 이제 다음은 오세훈, 뭐 배현진 이렇게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한 한동훈 다음에 다음은 예.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의 수위도 점점점 높아져서 어떤 뭐 그 한동훈 제명 직전까지만 해도 만나서 뭐 모색해라 이렇게 약간 중재자의 역할 그런 정도 수위였다면 네. 그 직후에는 이제 한 톤이 올라갔고 그게 이제 고성국 씨를 비롯한 이런 데서 나오는 공격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오세훈 시장은 이제 뭐 저렇게 방금 보신 것처럼 말하고 끄트머리에 물러나십시오 이렇게 붙었으면 그렇게 그 말을 붙였더라면 정말 강대강으로 붙는 건데 또 이제 그 말은 안 해서 알아서 해석하시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저러고 있는데 나머지 광역단체장들 부산과 인천 같은 경우에 좀 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랄까요 이제 정말 강대강으로 전면전을 치닫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 예. 이런 것도 한편엔 듭니다. 예.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지 않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죠. 저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당내 움직임도 지금 손수저 대변인 솔직히 많이 듣잖아요. 네, 많이 듣죠. 네, 예. 듣죠. 서울시장 후보가 꼭 오세훈 시장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지 않아요? 지금 한간에 나오는 얘기들은 뭐 안철수 의원님, 신동욱 안철수 의원 의원님.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많이 저는 들었습니다. 민주당 의원조차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이 나온다는데 진짜입니까? 네, 지금 어제 예. 오늘 사이로 얘기가 예.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자꾸 이렇게 예. 다른 이제 그걸 조금 메시지를 내시니까. 안철수 의원은 최근 또 장동혁 대표와 약간 결이 맞는 얘기를 좀 하는 편이고. 네네, 뭐 IP 뭐 한동훈 단계 예. 사건에 있어서도 IP 까면 되는 예.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후보 얘기가 이제 좀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시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조금 급하신 스스로 위기라는 걸 좀 자초하는 모양새를 왜 스스로 이렇게 취하실까요?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어째 보면 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과연 나 말고 대안이 있어? 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 정도의 행보를 보이는 예.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뭐 예. 안철수 의원 이야기도 했고 근데 안철수 의원 지역구가 또 분당이에요. 예. 그런 점이 조금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뭐 신동욱 최고 이름도 나오고 또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얘기 전 연구원장. 예. 뭐
조정훈 의원 이름도 네. 막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일단 뭐 약간의 자신감 이런 게 또 한편에 있는 것 같아요. 나 말고 과연 다른 사람을 넣었을 때 숫자가 그만큼 나오겠느냐 뭐 이런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 진행형인 상태 아닌가. 뭐 최종적으로 완전히 갈라섰다 뭘 했다라기보다는 계속 좀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으로 보는 게 아직은 예.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강석필 부대변인 어떻습니까? 모처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국민의힘 상황이잖아요. 아니 근데 첫 번째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나름대로 본인도 승부수 띄웠잖아요. 그걸 보면서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확실히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보다 한 수 위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보다 한 수 위다. 네. 예. 어쨌든 걸잖아요. 승부수를 띄우잖아요. 어. 사실 이게 뭐 말이 쉽지 네. 사실 실제로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근데 오세훈 장동혁 대표 지금 칭찬한 거죠. 예. 아니 그 행태에 대해서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승부근성이 있구나라고 네. 생각하는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거기서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 들으면서 저는 본인도 과거에 무상급식 관련해가지고 일종의 직 걸지 않았나? 한동훈 전 대표도 법무부 장관 할 때 민주당 의원들하고 막 논쟁할 때 뭐 자기도 직 건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요즘 국민의힘 트렌드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오세훈 시장 실제로 걸어서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에 불출마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니 본인을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이렇게 추대를 해줘도 부족할 판에 뭐 안철수 얘기 나오고 신동욱 의원 나오고 막 이런 얘기 나온 자체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본선 가봤자 어차피 지금 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출마하고 서울시장 선거 지면 지도부가 교체돼야 된다는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차라리 당권으로 나갈까? 이런 고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도로 장동혁 대표 나 서울시장 출마하면은 우리 캠프에 지원 유세는 오지 말아라. 예. 이 정도의 갈등은 커진 것 같아요. 예. 오세훈 시장 만나서 그런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을 책임질 준비를 해라. 서울시장 더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은 있겠죠. 그런데 손수 대변인이 보기에 이 상황이 장동혁 대표의 오늘 제안으로 상황이 정리될 걸로는 안 보시죠. 이게 지금 뭐 상황이 어째 친한계나 또 장동혁 대표에게 좀 비판적인 오늘 김용태 의원인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길을 잃었다. 이제 국민들이 길을 뭐 보여주셔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오늘 승부수라고 하는 이 제안으로 정리가 되는 건 아니다. 어차피 계속하는 거고 가장 큰 변곡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될 것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계속 뭐 콘서트 같은 거 하시면서 외곽으로 주말이죠? 네네 외곽으로 계속 이제 뭔가 이벤트를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잊혀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또 이제 차원에서 계속 하실 테고 나를 잊지 말아요. 예. 근데 하지만 그게 저는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어쨌든 제명이 되셨고 원외 인사가 됐기 때문에 뉴스의 중심에 그렇게 서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라서 이 당내 혼란이 오래가지는 않겠다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것을 다시 오히려 장동혁 대표께서 승부수를 던지면서 이 논란을 오히려 좀 이렇게 더 증폭시킨 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냥 사라질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맺고 끊고 확실하게 하자라고 오히려 나오신 것 같아요. 내일까지 누구든 의원직 걸면서 재신임 하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네.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고 누구든 다시는 장동혁 앞으로 대표의 실제 본심은 그거 아니냐 이거죠. 다시는 앞으로 재심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누구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한번 세게 붙은 다음에 그냥 끝 일단락 하고 지금 왜냐하면 오늘 37명 당협위원장 뭐 그거를 이제 교체해라고 이제 올렸는데 장동혁 대표가 교체 안 한다. 어떻게 보면 통합 메시지를 또 낸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게 또 뒷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막상 해봤더니 이게 사고지구당으로 거론됐던 것이 친한계가 많을 줄 알았더니 또 친한계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명단은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예. 37명은 많긴 많은 거예요. 원래는 친한계가 많아서 다 또 아웃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다 보류.
그러니까 정의용 총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뭔가 당원 수가 내려갔다거나 이런 뭐 마이너스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쫙 해서 이제 못한 사람들은 자르는 걸로 예.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당협위원장을 교체를 하면 지선 전에 너무 혼란이 크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묻고 가자. 잘못된 부분만 고치고 가자. 뭐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승부수를 던지면서 네. 한쪽으로는 통합을 또 이렇게 외치시는 다 아우르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 이 승부수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지도부를 흔들 명분은 없어진다. 예, 일단락될 것이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책의장이 얘기하기를 그 경선룰 안 바꾼다고 50대 50으로 가는 걸로 그죠? 결정 났습니다. 50대 50으로 그냥 간다. 네네. 예. 근데 왜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굳이 70, 30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그게 뭐 70%, 막 80%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제 뭐 지선 준비위원회라든지 그 당내의 기구에서 이제 제안하는 식으로 이제 의견이 이제 네. 나온 것인데요. 결국의 결정,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37명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도 당무위의 제안이었고, 그러니까 각 기구의 제안이었는데 결국 최고위원회에서의 지도부의 결정은 당협위원장도 다 통합해서 가는 것. 그다음에 비율도 5대 5로 그냥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장동혁 대표의 오늘 승부수. 지금 제주도로 다녀오시고 일정 끝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박 2일이죠? 지금 1박 2일이라고 오늘 그러지 오신 건지. 않았습니까? 아, 네네네. 아, 워크샵, 예, 제주 예, 워크샵. 네네. 1박 2일로 알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홍익표 정무수석하고도 만났어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만남. 뭐 이것도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수석님께서 저희 국민의힘을 방문해 주시고 또 제1야당의 대표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서는 또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정들이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정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 출발점으로서 영수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님께서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야가 또 당과 정부와 국회가 서로 지혜를 모아서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님과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제언을 주신다면 관련된 내용을 잘 정부 측에 전달하고 대통령께도 말씀드려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또 함께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저희들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 뭐 워낙 합리적이고 차분하고 그런데 저 영수회담 이 영수회담이라는 표현 참 안 쓰기로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은 집권당의 총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영수회담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메모를 보거나 통화를 해보면 청와대 분위기가 안 한다 이렇게 딱히 말하는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야가 대화를 할 때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 이제 그 이후에 어제 이제 제안과 관련해서 이제 어제 오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안 한다라는 말은 안 하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기류다라는 거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제 기자들한테 한 말도 이게 대통령이 결정하겠지만 이렇게 단서를 달고 대화는 의제와 상황이 맞아야 가능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의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청와대 입장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던질 수 있는 의제가 결국 이제 관세 협상 관련해서 지금 TF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서 이제 협력을 구하는 뭐 그 정도 이슈 말고는 지금 글쎄요 부동산 뭐 이런 거에 협력 그런 정도 수준인데 상황이라는 부분을 갔을 때 국민의힘 내부의 이 상황들 이런 걸 보고 과연 이제 장동혁 대표를 만나는 방식 이런 선택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현재로서 많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난다고 한다면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주고받을 것이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다.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특검 어제 장동혁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세 개 요구한 거죠, 손수정 대변인?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단식 때 말씀했던 그 쌍특검과 예.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예. 특검까지 네, 말씀을 하신 건데요. 글쎄요, 지금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기류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회담을 8번인가 요청을 예. 했나요? 그러다 이제 뭐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난 8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뭐 이 정도는 더 얘기를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야 다 와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장동혁 대표도 만나야 되고 정청래 대표도 만나야 되거든요. 불러서 도대체 당내에서 지금 합당 얘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뭐가 불만이냐, 예.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는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여야 다 같이 와서 한번 만나자, 뭐 이렇게도 제안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예.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같이 만나는 거는 괜찮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1대1로 만나서 네. 이제 영수회담을 하자라는 이제 네. 제안이신데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예. 네, 받으시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이제 관세 관련해서 특별법으로 가는 것도 동의했잖아요. 여야 비준 말고 국회 입법 비준 말고 특별법으로 가는 것도 동의했고 지난번에 예산도 동의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조금은 하고 있는데 특검 그다음에 뭐 이제 그 공천원금이나 이제 이런 부분의 특검이나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은 완전히 기조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정 기조를 조금 터닝 포인트를 가져달라라고 요구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받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정치 지도자들 사이의 만남은 이 단둘이 만나는 거는 대단히 이게 무거운 일이에요. 사실은 단둘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한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면 그걸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사실이라고 확인해 줄 수도 없고 그 항상 누군가가 증인으로 옆에 있어야 돼. 이 독대가 그래서 상당히 그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만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대변인이 같이 간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같이 만날지 정청래 대표는 지난번에 이해찬 전 총리 상가에서는 장동혁 대표 만났잖아요. 네, 좋은 정치하자 말씀하시는. 그때 네네. 오랜만에 상가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이긴 합니다만 처음으로 좀 따뜻한 모습을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좀 보여줬던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알겠습니다. 영수회담은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